평소에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냐면 다른 걸 열심히 살아서 자제를 키워놓으면 분야가 달라져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남은 말 대잔치 뼈아대 오늘 완벽한 공부법 32강 오늘 강의의 제목은 자제력의 힘! 잘하는데요? 예, 자제력의 힘인데요. 여기 지금 책에는 우리 또 효찬이 얘기가 나오는데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건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신 박사님이 그 효찬이라는 아이를 자제력을 키워서 어떻게 그 아이가 성장하게 한 그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이게 내가 볼 때 거의 진짜 성장 드라마 수준이야. 그렇죠. 나는 그래서 진짜 이거를 다시 회상해 보면은 성장 드라마에서 이거 뭐 여기저기 너무 많이 얘기해갖고 그렇죠. 그럼 책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책 읽으시고 다른 영상 오늘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 실험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자제력에 대한 우리가 이해력을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우마이스터인데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몇 주 동안 자제력 테스트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재밌습니다. 어떤 테스트였냐면 자제력을 발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음식을 자기가 먹은 걸 다 기록하게 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운동을 계속 꾸준하게 하게 했고, 어떤 사람은 가계부를 계속 쓰게 했어요. 이 가계부 쓰는 것도 되게 큰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닦을 때 이렇게 오른손으로 일을 했으면 왼손으로 일을 닦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일단은 난 했다 포기했어요. 이게 왼손으로 이게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운에 좋아지게 하려고 이거 했었는데 그렇죠. 안 되더라고요. 나는. 그러니까 각자마다 뭔가 특별히 자제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종목이 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다 이제 묶어놓고 어떤 그 실험을 했냐면 말을 할 때 특정 용어를 절대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나는 이란 말을 쓰지 않게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나는이란 말 쓰기가 되게 안 쓰기 힘들어요. 내 얘기 하는데 쓰면 한 잔 마시는 거예요. 그래. 아니면 태영 싱가포르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말을 할 때는 무조건 문장을 완성시켜야 되고 이런 몇 가지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 일반 대화를 할 때는 거의 신경 안 쓰고 자동적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특정 단어를 안 쓰게 하거나 문장을 완성하게 한다는 규칙이 있으면 자기가 자제력을 발휘해야 돼요. 근데 이걸 놓고 이제 평가를 했어요. 점수 평가를 했더니 놀랍게도 앞부분에 일을 왼손으로 닿게 하고 가계부를 적게 하고 운동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보다 성적이 높았습니다. 이거는 되게 여러 가지를 함의하거든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첫째 이거는 뭐냐면 자제력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거나 수학을 잘하는 거나 상관관계가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꼭 수학을 잘하지 않아. 근데 이를 닦을 때 왼손으로 닦고 말을 할 때 특정 단어를 안 쓰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몸을 쓰는 그 자제력은 다 연결돼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여기 이 실험이 끝난 다음에 추정 연구를 했거든요. 그 실험 기간에 자제력을 실험인데 훈련했던 사람들이 실제 사회생활에서 자제력이 훨씬 높았어요. 예를 들어 술을 안 먹거나 담배를 안 먹거나 칼로리를 높게 안 먹거나 등등 있잖아요. 그런 자제력을 실상생활에서도 발휘하는 걸 훨씬 더 많이 발휘했다는 거예요. 또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제력은 훈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제력에 대해서 두 가지를 딱 알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자제력은 키울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놀랍게도 특정 분야의 자제력을 발휘하면 다른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물론 특정 분야의 자제력을 발휘하면 그 특정 분야에 가장 베스트입니다. 만 다른 분야에도 도움을 준다. 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그 사회적 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사회적 뇌에 자제력 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 자제력과 뇌의 관계를 되게 깊게 파헤쳤습니다. 파헤쳤는데 거기 핵심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연구와 뇌과학 관련된 문헌과 딱 합쳐봤더니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제력은 뇌가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한 부분이 거의 담당하는 것 같다. 여기는 이제 복, 외측, 전전, 두피질이 나왔는데
이게 왜 특이하냐면 말씀드렸죠. 뇌가요 특정 분야를 잘한다고 해서 다른 분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특이하게 자제력은 아닌 거예요. 자제력은 이 부분이 우리가 뇌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해서 뇌가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특정 분야 자제력을 발휘하게 되면 보계측 전전투핏이 이 여기에 대해 여기가 뇌가 변하면서 다른 분야의 자제력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알아야 하실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자제력은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 분야의 자제력을 키우는 것이 다른 분야 간다 하더라도 이게 망치지 않는다는 거. 그때 종목이 바뀌어도 만약에 그때 내 자제력을 키운 상태에서 내 뇌를 바꿔놨다 그러면은 다른 분야에도 충분히 잘 적응하고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너무 뻔한 얘기인 게 자제력 못 키울 것 같을 수가 없는 게 네. 군대 가면 다 6시에 일어나요. 근데 자제력도 뭐 재능이다 이런 생각 많아요.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침에 나는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호르몬이 맞죠. 원래 그 20대 나이 때는 얼마나 자제력이 무서운 거냐면은 20대 나이 때는 늦게 자는 게 정상이잖아요. 군대 가서 10시에 자라 그러죠? 다 10시에 자요. 맞아요. 예? 얼마나 그 20대 남자친구들 좀 불쌍해. 그거 10시부터 6시에 일어나야 돼 또 그러고. 예? 다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오래 달리기 못하는 친구들, 앞사람 뛰고 뒷사람 뛰면은 뭐 나고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 이게 책을 쓰고 제가 이 완벽한 공부법을 이렇게 고 작가님이랑 강연을 하면서 전 이렇게 이제 고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걸 딱 이렇게 강연을 찍으면서 들으면서 이제 이거 쓴 지 이제 2년 넘었잖아. 2년 만 2년 돼가고 딱 있잖아요. 2년 돼가고 근데 있지. 그 사이에 우리가 뭐 놀았겠습니까? 책을 엄청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이제 놀랍게 이거랑 그거 싱크로가 이제 겹치는 책이 인듀어. 그러니까 인듀어는 여러분 읽지 마세요. 좋은 책인데 너무 이게 그 몸에 전문적인 책이어갖고 너무 어려워요 책이. 그게 진짜. 많이 안 팔린 이유가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책은 좋은데 너무 어려워서 우리도 읽기가 힘들어. 그래서 전문 용어 너무 많이 나오고. 신박사님이 저 추천해 주셨을 때 뭐 그렇게 힘들 거나 봤더니 일단은 진짜 힘들어. 이게 그쪽 분야의 책을 제가 별로 안 읽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배경 지식이 없어. 운동에 관련된 건데 그게 그 운동과 어떤 뭐 여러 가지 운동 용어가 있어요. 네. 그거랑 막 나오는데 생물학 용어도 많이 나와. 생물학 용어가 막 인듀어인데. 운동하고 막 칼로리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근데 만만치 제가 하나 않더라고.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이제 여기는 우리는 자제력과 어떤 공부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게 다 연결돼. 너무 이게 공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재밌는 게 뭐냐면은 거긴 자제력과 지구력에 가는 게 나와요. 그 이제 실험 나오잖아요. 거기는 완전 체계적이에요. 이건 깔 수도 없어 실험을. 그러니까 프로 운동 선수를 놓고 이런 자제력 테스트를 한 사람이랑 자제력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랑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대중을 놓고 이게 사이클 같은 거 타게 하고 오래 달리기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훈련도 아니야. 어떤 자제력을 자기가 발휘해야 되는 어떤 행동을 하고 난 이렇게 프로 사이클 선수들은 30분 탄 걸 32분 타고 33분 타고 지구력이 늘어났다니까요. 그거 실험도 되게 골 때려요. 예를 들면 뭐 블루라고 써 있는 글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블루라고 써 있는 글자인데 그린이라고 써 있고 그게 대표적인 자제력 억제 예. 실험이죠. 그러니까 블루 눌러라 그러면 블루 색깔 눌러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딴 거 눌러야 되고 그래서 이 뇌가 혼란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막 사이클 선수들한테 시킨 거야. 그거 한 친구랑 안 한 친구랑 태워보니까 그 참고 막 그거 헷갈린 거 막 참고 눌렀던 자제력 억제 실험 했던 친구는 30분 타고 32분 타는 거야.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그럼 우리 이제 지구력이랑 이제 공부랑은 상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게 그 실험을 비슷한 실험을 하면 또 뭐가 좋아지냐면요. 감정을 억제하는 것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감정 자제력도 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너무 거죠. 재밌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이번에 인디어 있고 이게 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공부가 좋아진다는 걸 알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제력 테스트를 하면은 자제력 이런 트레이닝을 하면은 지구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구력 올라가면 공부 한 자 더 보니까 당연히 다 있을 수밖에 없죠. 자제력이 하는 것은 이거죠. 자제력이 왜 필요하냐? 자제력은 장기 보상을 위해 단기 충동을 억제하는 겁니다. 필요한 게 자제력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공부하는 게 재미없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나를 억제하고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와 그런 것들을 억제를 하고 내가 여기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공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기 보상을 기대하면서 그럼 그런 거를 그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핵심이 뭐냐면 이걸 버틸 수 있는 자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제력이 있어야 계속 앉아서 공부를 하지.
근데 그런 자제력은 키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냐면 다른 걸 열심히 살아서 자제를 키워놓으면 분야가 달라져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운동할 때 자제를 키워놓으면 공부할 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할 때 억제를 키워놓고 운동할 때 억제 키워놓으면 그 뭐지 임 박사님이 보통 얘기하는 소프트 기술 스킬 중에 대표적인 게 빡칠 때 참는 거예요. 빡칠 때 참는 거. 감정을 억제하는 거라니까요. 그 아까쯤에 색깔 그 실험을 하면 그렇게 실험을 통해서 그 자제를 키우면 감정이 억제가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훈련이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하죠? 상황이 있을 때 감정을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대인관계나 사회생활할 때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저는 좀 여유가 생기면 이런 거 제가 더 깊게 파갖고 전문가들 분이랑 많이 상의해서 진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운동선수들한테도 특히 많이 적용해서 뭐 우리나라 이제 뭐랄까 스포츠는 그 선수가 개인이 가져가는 뭘 이겼을 때 부가가치도 크지만 국가적으로 우리가 함께 누리는 기쁨이 크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운동선수들도 그런 걸 좀 많이 도와주고 싶고.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 여기 자제력 하면서 이런 분이 있어요. 자제력이 제일 유명한 테스트가 마시멜로 실험이거든요. 이제 최근에 뭐 재현 안 됐다고. 재현 안 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구분하세요. 그 많은 그 조금 똑똑하신 분도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그 실험이 재현이 안 된 거지 자제력이 영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재현이 안 되니까 자제력은 뭐지 애들 성공에 도움이 뭐 그게 안 되는 건가? 라는 논리의 비약이 일어나요. 아니에요. 그 실험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실험만 재현이 안 됐다고 뿐이고 자제력이 중요하다는 연구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벌써 우리 책에도 썼지만 그리스도 나오고 인두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너무 관련된 실험이 많아요. 인두에 진짜 많이 나와. 근데 네. 인두는 읽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 네. 너무 두껍고. 살면서 그렇게 어려운 책 처음 읽어봤네. 야, 너 때 부작용이 뭔지 알아? 뭐야? 제가 제 혼자 영상할 때 뭔가를 추천해 주잖아요. 댓글 뭐가 있는지 알아요? 어렵나요? 신 박사님이 고 작가님 추천한 건 읽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읽어야 되네 말하는 게 있어. 여러분 읽으셔도 돼요. 되는데 인디언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그 놀러 간다는 셈 치고 뭐 주문은 따로 해도 되니까 시프라리. 그러니까 서점에 가서 내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한 20쪽 읽어보세요 제발. 목차도 보고. 대신 이건 있어. 여유가 있으면 사놓긴 하세요. 사놓는 건 좋아요. 왜냐면은 저도 그래서 집에 책 100권 사면 20권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왜 이걸 사냐. 이제는 터치는 안 해 우리 와이프가. 옛날에 그거 갖고 엄청 싸웠는데 예를 들면은 그 스케일이 이제 고 작가님이 10점 만점이 11점짜리 책이 맞아요. 그래서 제 주변 지인 좀 우리 파트너분들도 사서 읽었는데 어려워서 못 읽겠는데 벌써 어렵긴 하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던데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연한 거라고. 근데 천천히 내가 또 설명도 해드리고 할 거라고. 근데 우리가 고 작가님이 추천해준 책 중에 제가 이제 어렵다고 옆에서만 이제 막 추임새 넣은 책들은 저랑 고 작가님이랑 완공, 일치 끝난 다음에 다 우리가 이렇게 한 챕터 한 챕터 가연을 해드릴 거예요. 네. 중요한 책 순서 위주로 해갖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늘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정리하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거나 뭐를 하시는 간에 자제력은 매우 중요하다. 자제력은 장기 보상을 위해서 단기 충동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력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자제력은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많이 키워도 봤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자제력은 분야 상관없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간에 어떤 종류의 행동을 하고 있든 간에 거기서 자제력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설사 그 길이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때 키우는 자제력은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자제력의 힘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뭐 진짜 여러분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믿는 게 아니라 팩트예요, 팩트. 왜냐면 앞에 그 효찬이 얘기도 있고 저는 그래서 우리 딸 양육할 때 그 자제력을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뭘 인풋을 신경 쓰기보다는 얘가 뭐 애기라서 땡깡을 안 부릴 수는 없는데 최대한 뭔가 이렇게 자제력을 얘가 뭔가 자기가 몸에 체화하거나 어렸을 때부터 좀 탑재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제가 조금 길러주려고 신경을 되게 많이 써서 그게 좀 보람된 게 이제 유치원에서 이렇게 젤리를 나눠줄 때가 있거든요. 제가 다른 건 다 먹게 하는데 젤리는 이 썩을까봐. 왜냐면 우리 이 썩어갖고 그거 한번 식겁한 적이 있어갖고 좀 크면 네가 양치질 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거를 저랑 채 엄마랑 앉혀놓고 엄청 설명을 했어요.
그거를 진짜 그 뭐 먹지 마 이게 아니라 그걸 왜 먹으면 안 되는지 진짜 막 이야기를 만들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하니까 유치원에 딱 우리 체험마가 상담을 하러 갔는데 딱 그런데 젤리 자 먹으세요. 그 체육 선생님이 그렇게 나눠주신대. 딴 선생님은 안 주는데 그렇지. 어. 체육 선생님 남자 선생님인데 다 이렇게 나눠주신대. 근데 딱 그래. 저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가 썩어갖고요. 딱 그런데 걔 혼자. 근데 되게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저는 애가 아토피여가지고.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 애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좀 안쓰럽게 하더라고. 왜냐면 누구한테 받아도 똑같아. 저는 아토피 때문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타까워요. 근데 먹으면 안 되니까. 왜냐면 긁고 그러면 얼마나 괴로운데니까요. 그렇지. 근데 그냥 그런 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막 어렸을 때 뭐 당연히 뭐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자제력을 길러놓으면 이 친구가 평생 도움이 되니까 그것도 보편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그렇지. 저도 뭐 이렇게 멘티들도 훈련시켰고 심지어 제 자식도 하고 저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제력의 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강연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